마법이 일상인 세계, 숲속에서 터무니없이 강한 소년이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시오. 그는 세상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그는 아버지 번데드와 오두막에서 고립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슈는 문을 밀지 당길지 잊어버려 문을 부수고 맙니다. 번데드는 화가 나지만 마슈는 사과하며 고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문을 수리하려다 문틀에 쿵 내리쳐 더욱 망가뜨립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마슈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번데드는 마슈의 마법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몸을 단련시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훈련이 왜 순전히 육체적인지 위하여합니다. 번데드는 나가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마시가 도시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그는 즉시 망토를 입고 도시로 달려가 제한 판매 크림 퍼프를 먹어보려 합니다. 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만 그들이 마법으로 하는 일은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시는 빵집에 도착하여 크림 퍼프를 주문하며 들뜁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는데 너무 흥분해서 주먹을 꽉 쥐었던 탓에 동전들이 모두 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빵집 주인은 동전이 그렇게 쉽게 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시는 동전들을 원래 모양대로 펴서 고치고 빵집 주인은 깜짝 놀랍니다. 잠시 후 마시는 음식을 받지만 바람이 불면서 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의 얼굴에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사실에 모두 놀랍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브래드라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는 올해의 신이 예지자에 관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신이 예지자는 마법학원 최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여러 승진과 보상이 함께 제공됩니다. 전화가 울리고 그는 얼굴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남자가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마슈가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왜 쳐다보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저 크림 퍼프를 먹습니다. 그는 테리라는 취한 경찰관과 부딪히고 크림 때문에 그의 제복을 더럽히며 그를 화나게 합니다. 테리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마슈의 손에서 음식을 떨어뜨립니다. 마슈는 경찰관의 제복을 벗겨내지만 사실 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테리에게 제복을 빨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브래드가 나타나 테리가 왜 알몸인지 묻습니다. 그는 매시를 보고 보고서에 나온 남자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가지만 번데드가 나타나 아들을 붙잡고 도망칩니다. 브래드는 그들을 뒤쫓을 마법의 새를 소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번데드는 아들에게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간 것을 나무랍니다. 결국 번데드는 그를 용서하지만 매시에게 운동 루틴을 반복하도록 벌을 줍니다. 훈련하러 집을 나서는 매시를 보며 번데드는 매시가 사실 착한 아이이고 평생 숲속에 숨어 지낸 자신을 생각하면 도시에 가고 싶어 한 것을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데드는 경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브래드의 새를 봅니다. 브래드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 번데드에게 아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숲속에서 훈련하는 매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들어올리고 5분 만에 훈련을 마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브래드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기에 마법이 번성했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브래드는 번데드를 몰아붙이며 표식이 없는 자들을 숨겨주는 것은 중범죄라고 말하지만 번데드는 아들의 행방을 거부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번데드는 항상 모든 일에 실패자로 취급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는 자살을 생각하지만 갑자기 아기 매시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아기가 표식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아기 모두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아기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번데드는 매시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브래드는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브래드가 그를 끝장낼 찰나 매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한 경찰관을 공격하고 날려버립니다. 테리가 다가가지만 매시는 그의 제복을 찢어버리고 계속해서 때려 넘어뜨린다. 매시는 번데드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기에 도망치지 않았다고 밝히지만 브래드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 승산이 없다고 비웃는다. 브래드는 용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주문으로 매시를 공격하지만 매시는 한 손으로 간단히 막아내고 브래드는 눈을 믿지 못한다. 더 강력한 주문을 날리지만 매시는 그것을 전해 다른 곳에서 폭발하게 만든다. 테리는 계속해서 마법으로 매시를 공격하지만 매시는 공격을 막아내며 즐기는 듯 보인다. 매시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브래드는 매시가 마법을 쓰려 할 것이라 생각하며 방어막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만
메시는 지팡이를 브래드에게 던져 방어막을 부수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메시는 다음에 가족을 위협하면 죽이겠다고 경고하지만 브래드는 메시가 마법학원에 입학하여 신성한 예지자 디바인 비저너리가 되어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다. 브래드는 그에 따르는 보상을 원하기에 메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도망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메시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슈는 얼굴에 가짜 상처를 낸 채 명문 동방 마법학원에 입학시험을 보러 갑니다. 합격률이 3%가 채 되지 않는 악명 높은 시험입니다. 루치라는 남자가 운동장에 모인 지원자들을 둘러봅니다. 몇몇 얼굴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마슈가 마치 종이처럼 아령을 번쩍 들어올리는 것을 봅니다. 루치는 당황합니다. 이곳은 운동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치는 진정하고 다시 운동장을 봅니다. 마슈가 보이지 않는 의자, 자세를 하며 피트니스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슈를 감시하는 브래드와 번데드가 있습니다. 루치가 멋지게 등장하여 자신이 시험 감독관이라고 선언합니다. 학생들은 놀랍니다. 그가 엄청난 재능을 가진 마법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치는 우쭐하지만 마슈는 그의 과한 등장에 대해 쓸데없이 폼 잡았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치는 마슈를 떨어뜨리고 싶어합니다. 루치는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시험장을 준비하는데 모두들 놀랍니다. 하지만 마슈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다 준비된 방으로 데려가면 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루치는 마슈를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지원자들은 시험지를 확인하지만 문제들이 페이지 위에서 움직여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루치가 마법으로 시험지를 부여했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마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래드와 번데드는 메시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메시는 펜을 부수며 글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글자들은 두려워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는 시험을 일찍 끝내고 루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메시는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시험의 다른 부분들을 통과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루치는 그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루치는 땅에서 미로가 나타나게 하고 응시자들에게 목표 지점에 도착할 시간 30분을 줍니다. 레몬이라는 소녀가 메시에게 다가와 함께 가자고 하며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계속 함정에 빠지고 메시는 그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등을 돌린 사이 그녀는 주문을 사용하여 그를 수갑으로 속박하고 그를 목표 지점에서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가볍게 풀려나와 달아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할 자신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난 후 한 생물이 레몬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하지만 레몬은 대답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지만 메시가 나타나 한 방에 그 생물을 날려버립니다. 레몬은 그가 자신을 왜 구했는지 묻고 메시는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레몬은 제때 미로를 통과하지 못할까 걱정하지만 메시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루치는 메시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벽이 무너지며 메시가 나타나고 그가 미로를 파괴하여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다른 지원자들은 그를 속임수를 쓴 치터라고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레몬은 메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루치가 자신에게 메시를 막으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고백합니다. 루치는 이를 인정하며 메시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마법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는 마시와 레몬에게 자신이 그들을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주먹으로 루치의 지팡이를 부수며 교수에게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왈버그 교장이 도착하여 최종 면접이 시작될 것이며 자신이 심사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마시는 첫 번째 면접 대상자이므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인 방으로 안내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지만 관계자들은 그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에게 흥미를 느끼며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미로에서 소녀를 구한 이유를 묻습니다. 마시는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하고 왈버그 교장은 마시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유형임을 깨닫고 그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존재와 마주했을 때도 그렇게 행동할지 궁금해합니다. 왈버그 교장은 마법을 사용하여 인형을 해칠 위협을 가하는 거대한 생물을 소환하는데 그 인형에는 마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분명히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는 주먹으로 막아보려 하지만 소용없고 그의 손이 피를 흘린다.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칼날이 인형에 닿는 것을 막자 놀란다.
그는 그 생명체가 결국 사라질 것을 알고 그것보다 오래 버티려 한다. 월버그는 메시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규제할 수 있는 인물임을 깨닫고 그 생명체를 소환하여 장소를 밝히며 메시가 시험을 받았던 것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를 이스턴 마법 아카데미에 환영한다. 후에 그들은 수업 시간에 자물쇠 여는 주문을 배우는데 이는 기본으로 여겨진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지만 메시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그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선생님은 화를 낸다. 메시는 자신이 마법에 서툴다고 설명하고 옆에 앉은 피는 그를 문제아로 여기기 시작한다. 수업 후 피는 자신의 기숙사를 찾으며 메시가 자신의 룸메이트가 아니기를 바란다. 자신의 방을 찾지만 문이 없고 메시가 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방을 함께 쓰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고 피는 메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메시가 갑자기 자신의 근육을 보여주며 피는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는 다음 수업에 빗자루를 빌릴 수 있냐고 핀에게 묻습니다. 빗자루인 줄 알고 거대한 식물 뿌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핀은 허락하고 다음날 선생님은 빗자루를 타고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메시는 해보려 하지만 빗자루가 반응하지 않아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며 다른 학생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발을 구르자 빗자루가 그의 손으로 날아옵니다. 그 학생은 메시가 마법을 쓰지 않았다며 속임수라고 말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빗자루를 타고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을 발표합니다. 그 학생은 메시에게 시합을 신청하는데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에게 졸업할 때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마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주 준비를 한다. 강사는 마시가 빗자루를 탈 수나 있을지 의심하지만 어쨌든 경주를 시작하고 마시는 순식간에 이기며 속도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운다. 모두 마시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해하지만 피는 마시가 빗자루를 앞으로 던지고 그쪽으로 점프하여 공중에 있는 동안 빗자루를 타는 것을 보았다. 학생이 마시를 속였다고 비난하고 마시는 그를 불쌍히 여겨내기를 포기한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떠들지만 케빌이라는 학생이 등장하면서 입이 꿰매진다. 그는 친구를 대신하여 사과하지만 모두 케빌이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시가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걱정한다. 케빌은 마시에게 자신을 소개하지만 마시는 그의 이름을 케이베이지로 잘못 들어 모두 조용해진다. 케빌은 마법을 걸 준비를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중이라고 말하며 그를 제지한다. 그래서 케빌은 수업 후에 만나자고 하고 자리를 떠나요. 둘이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는 케빌이 마법국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고 밝혀요. 케빌의 가족이 교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메시가 케빌을 건드리면 퇴학당할 거라고 덧붙여요. 피는 실제로 케빌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해요. 메시는 혼자 크림퍼프를 굽기 시작하며 그 경험을 즐기는 동안 케빌은 운동장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메시가 나타나지 않자 화를 내요. 다음 날 메시는 다음 수업을 위해 책을 꺼내지만 책 상태가 형편없어요. 케빌이 다가와서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묻고 메시는 크림퍼프 만드느라 너무 바빴다고 사과하는데 케빌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케빌은 메시에게 신이 예지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며 교감과의 인맥을 이용해 메시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대신 케빌의 명령에 따르라고 해요. 메시는 즉시 동의하고 계약의 일환으로 케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의 충실한 신복이 되어요. 메시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지만 그 과목 책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는 마지못해 책을 함께 보자고 동의하고 메시는 핀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는 케빌에게 물을 주지만 케빌은 바닥에 물을 쏟고 메시에게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메시가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케빌이 핀에게 메시의 책을 망치라고 지시했지만 이제 지루해져서 핀에게 메시의 옷을 태우라고 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핀이 거부하자 케빌은 마법을 사용하여 핀을 무릎 꿇게 한 뒤 핀을 때립니다. 잠시 후 메시가 현장에 도착하여 케빌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케빌은 핀에게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핀은 울면서 케빌의 지시로 메시의 책을 망쳤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케빌은 메시에게 교감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하겠냐고 묻지만 메시는 교감 선생님에게 가서 그의 머리를 바닥에 박아 기절시킵니다. 핀이 메시에게 자신이 퇴학당할 거라고 말하자 메시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교감인 파만이 나타나 케빌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들의 보호를 맡겼다고 밝힙니다. 파만은 사건 전부를 목격했지만 케빌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학교 회의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의 신분이 케빌과 다르다며
케빌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파만이 계속해서 말하는 동안 메시는 파만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에 무릎으로 공격을 가하고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메시는 파만이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으니 이미 공경에 처했으니 그를 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파만은 퇴학을 경고하며 마법을 쓰려 하지만 메시는 그의 얼굴에 흙을 던집니다. 메시는 구덩이를 파서 파만을 구덩이에 쳐넣고 흙으로 덮습니다. 파만은 마슈에게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하지만 마슈는 파만을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 후 마슈는 교장에게 소환되는데 교장은 마법국으로부터 마슈의 퇴학 통지를 받았다고 알린다. 마법국이 이 나라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원에서 배출되는 신의 예지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장은 케빌의 지위에 대해 상기시키지만 마슈는 좋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통지를 태워버린다. 월버그는 엘리트만을 위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한다. 그는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 마슈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마슈가 신의 예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마슈는 자신이 신의 예지자가 될 계획이라고 말하자 교장은 그 방법을 설명하지만 마슈는 정보량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월버그는 간단하게 높은 성적을 받고 가능한 많은 코인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슈에게 자신이 국가 부교장을 맡겠다고 확신시키고 마슈는 자리를 뜬다. 다음 날 드웰로우 팀의 캡틴인 톰은 그를 초대하여 기숙사를 대표하는 게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해리포터의 퀴디치와 같다. 마슈는 자신은 빗자루를 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톰은 그를 믿지 않고 팀에 억지로 끌어들인다. 시합 중에 적팀이 공을 잡자 마슈는 여전히 땅에 앉아 자신은 빗자루를 탈 수 없다고 되풀이한다. 관중들은 그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야유를 보내며 물건을 던진다. 그의 팀은 패배 직전이고 톰은 그에게 다가가 게임 규칙을 설명한다. 적팀의 링을 통과시켜 득점해야 하며 마법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게임은 오로지 빗자루 기술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톰이 게임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적팀 캡틴이 고의로 그에게 부딪히며 그를 넘어뜨린다. 메시가 톰을 살피는데 톰은 뼈가 부러진 것 같고 상대팀 주장에게 스포츠맨십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경기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톰은 자신들의 팀이 질 것 같다는 것을 알지만 메시에게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50점 차이로 뒤처지자 상대팀 주장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메시는 격분하여 자신의 빗자루를 잡고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재빠르게 발을 차며 공중에 떠 있고 관중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는 공을 잡고 상대팀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비인간적인 힘으로 공을 던져 상대를 날려버리고 득점합니다. 공이 부메랑처럼 메시에게 돌아오자 관중들은 놀랍니다. 그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계속 득점하고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봅니다. 결국 점수가 999점에 도달하여 그들은 우승했고 학원은 그들의 점수를 기록으로 인정하며 운하를 상으로 주었다. 피는 자신의 활약이 놀라웠다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그 게임을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톰은 그에게 팀 승리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포옹했다. 나중에 랜스라는 학생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마슈의 엄적을 알게 된다. 그는 입학시험에서 마슈를 알아보고 그의 사진을 찢으며 그를 다음 목표로 삼는다. 수업 시간에 톰은 그에게 게임 연습을 계속하라고 조르고 레몬은 그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마슈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이 없다. 그때 랜스가 나타나고 레몬은 그를 입학시험에서 1등 한 학생으로 알아본다. 랜스는 재밌는 것을 하고 싶다며 특수한 마법 도구를 꺼내 열자 마슈의 친구들은 병 속에 갇히며 사라진다. 랜스는 그들을 되찾고 싶으면 숲으로 가라고 마슈에게 말하고는 사라진다. 숲에서 만난 랜스는 자신도 동전을 모으고 있다며 2개의 은하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마력선이 하나뿐이지만 드물게 여러 개의 마력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는 더 강력한 마법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랜스는 마슈에게 은하 하나씩을 걸고 결투를 신청하고 마슈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랜스는 지팡이를 꺼내 마법을 사용하여 결투 장소를 정비합니다. 장소를 정비한 후 마슈가 주먹으로 공격하려 하자 랜스는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마슈를 바닥에 내리칩니다. 일어서려고 애쓰는 마슈에게 랜스는 아무도 자신의 마법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마슈는 땅을 뚫고 거대한 뿌리를 뽑아 상대방 아래의 땅을 갈라 랜스를 날려버립니다. 마슈의 엄청난 힘에 놀란 랜스가 무릎을 꿇자 마슈는 그에게 돌진합니다. 같은 중력 마법으로 마슈를 막으려는 랜스지만 마슈는 빠른 속도로 피해 공격을 시도하지만 랜스는 간신히 피합니다.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마슈는 호기심에 그것을 줍습니다. 마슈가 목걸이를 열자 랜스의 여동생 사진이 나오고 랜스는 여동생에게 집착한다고 고백하며 마슈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랜스는 마슈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마슈는 슈크림 푸프라고 대답하려 하지만 랜스는 틀렸다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마슈는 그를 괴짜라고 생각합니다. 랜스는 친구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그들을 이용해 시합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랜스의 여동생이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려 마력을 잃게 될 것이고 마력이 없으면 제거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마력이 없는 사람은 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랜스는 여동생을 시스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신성한 예지자, 성견자가 되려고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랜스는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병이 빨리 떨어지도록 하지만 마슈는 운동복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출발 자세를 취하더니 앞으로 돌진하며 적의 눈앞에서 사라질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랜스가 그를 찾으려 애쓰자 갑자기 마슈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랜스는 마슈가 그렇게 빨리 병을 회수한 것을 믿을 수 없어 마법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마슈는 더 이상 싸움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랜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랜스가 떨어뜨린 병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랜스에게 달려가 진짜 병을 잡고 친구들을 풀어주었다. 랜스는 결투를 인정하고 떠나기 전에 은하를 건넸다. 랜스가 떠나자 마슈는 그가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친구들은 그를 둘러싸고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학원에는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나뉘는 3개의 기숙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용기를 상징하는 마슈의 기숙사인 아들러, 지혜를 상징하는 오르카 기숙사, 그리고 야망을 상징하는 랑 기숙사가 있으며 세 기숙사는 학원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를 맺고 있다. 메시는 은화를 모으고 우리는 은화 5개가 금화 1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핀과 함께 휴식을 취하지만 핀은 갑자기 포션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랜스가 나타나 과제를 잊은 그들을 게으름뱅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기숙사의 명성을 망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목걸이를 이용해 그를 제압하고 그의 여동생을 보자마자 그를 날려버리고 기절시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과제에 사용되는 비명 지르는 만드레이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진정시킨 후에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만드레이크를 재우는 주문을 보여주고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핀이 주문을 시도하지만 만드레이크를 재우는데 실패합니다. 메시는 그의 코어 근육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메시가 주문을 시도하자 그의 만드레이크는 오히려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랜스는 핀에게 마법의 초점을 한 곳에 맞추라고 조언하며 핀은 만드레이크를 재우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한편 메시의 만드레이크는 거대해져 날뛰지만 메시는 그냥 한 대 때려 기절시킨다. 랜스는 만드레이크를 손질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아주 간단하다고 말하고 요리하여 약을 만든다. 핀은 전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메시는 마법이 필요 없으니 문제없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랜스가 보여준 과정을 따라하지만 결국 크림 퍼프를 만들어낸다. 랜스는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며 메시를 지켜보며 단계별로 알려주지만 그래도 크림 퍼프가 되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해도 계속 크림 퍼프가 되지만 사실 꽤 맛있다. 곧 있을 학교 밖 합숙 수업을 생각하며 메시가 잘 해낼지 궁금해하는 왈버그 교장의 모습이 보인다. 베릿이라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학생들이 베릿을 나무라지만 베릿은 그들을 모두 때리고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랭 기숙사에서는 지배하는 자가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애들러 기숙사를 무가치하다 여겨 애들러 학생들의 동전을 모두 빼앗으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 랭 기숙사와 애들러 기숙사는 숲에서 합동 수업을 합니다. 마슈는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며 주인공이라고 소란을 피우는 베릿을 발견합니다. 마슈는 베릿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릿은 마슈의 외모를 보고 그를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몬이 나타나 마슈에게 같이 다녀도 되냐고 묻습니다. 베릿은 짜증이 나서 마슈에게 침을 뱉습니다. 걔가 여자애한테 관심 받는다고 완전 발작을 하면서
자기가 여자를 못 사귀는 건 저런 애들 때문이라며 세상의 멋진 남자들을 없애려고 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난리치는 거야. 근데 그룹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걔는 더 짜증내. 그런데 교수님이 나타나서 다음 수업 내용을 설명해. 숲정가를 잡아서 머리에 있는 돌을 가져오는 임무를 받아. 일반 돌은 청동 동전 1개 값인데 강한 정갈은 네모난 돌을 가지고 있어서 은화 1개 값이야. 교수님이 애들을 보내고 마슈는 은화를 노려. 갑자기 실바라는 학생이 다가와 듀엘로 경기에서 그의 활약을 목격했지만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철기둥으로 마슈를 공격해. 교수님이 상황을 정리하고 실바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해. 매시는 그를 노려보지만 랜스가 그를 말립니다. 실바가 사실은 그들보다 1살 많지만 말썽꾸러기라서 한 학년 유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요. 랜스는 실바를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매시는 크림퍼프가 찌그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고 랜스는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매시는 딴 생각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는 베릿을 만나고 베릿은 겁에 질리지만 매시는 그를 한 대 칩니다. 베릿은 그와 싸우려 하지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한 소녀가 다른 학생에게 공격받는 것을 봅니다. 소녀는 도움을 청하고 폭발이 일어나 소년을 쓰러뜨립니다. 소녀는 베릿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베릿은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멋있는 척하려 하지만 소녀가 그의 손을 잡자 정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한편 패배한 정갈이 보이는데 실바가 이미 정사각형 돌을 손에 넣은 것 같지만 그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듯합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바렛에게 감사를 표하고 두 사람의 무릎이 맞닿습니다. 바렛은 압도당하여 머리를 바닥에 계속 찢지만 소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열렬히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녀는 마슈에게 마법을 걸려고 하지만 마슈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마법이 마슈에게 통하지 않자 충격을 받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그의 손을 잡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어 실망합니다. 바렛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고 소녀는 자신이 실바에게 협박당해 독특한 마법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렛은 그녀를 돕겠다고 맹세하고 그 순간 갑자기 공격을 받고 실바가 나타납니다. 바렛은 소녀를 돕기 위해 그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불덩이들을 퍼부으며 공격하고 마지막은 거대한 폭발로 끝낸다. 한편 핀과 레몬은 랜스에게 매달려 도움을 청하지만 랜스는 실바의 표적이 된 매시가 괜찮은지 걱정한다. 바렛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실바가 철갑으로 자신을 보호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기둥으로 바렛을 공격하고 매시의 크림퍼프를 손에서 떨어뜨린다. 실바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싸움을 걸며 조롱하지만 매시는 크림퍼프를 잃은 것에 그저 멍해 있다. 바렛은 마력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매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소녀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실바는 그의 마법이 약하다며 조롱하며 그를 실망스럽다고 부른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공격 5번을 버틸 수 있다면 소녀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하며 학원 규칙에 따라 은화 한 잎을 걸기도 합니다. 소녀는 그 제안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며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럿은 5번의 공격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바는 매시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그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럿은 매시는 관련 없다고 말하지만 실바는 매시도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베럿은 매시를 위해 10번의 공격을 모두 받기로 결정합니다. 실바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의 철권 마법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베럿은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무릎을 꿇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실바는 계속해서 마법으로 공격하고 베럿은 철기둥에 계속해서 내동댕이 쳐지며 소녀와 매시는 지켜봅니다. 9번의 공격에도 바렛은 쓰러지지 않고 소녀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며 울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실바는 마지막 일격을 위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공격이 적중하고 바렛은 쓰러집니다. 실바는 승리를 만끽하려 하지만 바렛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실바에게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쓰러지고 실바는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렛은 매시에게 소녀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실바와 한패로 드러나며 그를 싸구려라고 부르고 그런 남자들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실바는 그가 너무 쉽게 속았다며 비웃지만 갑자기 크림퍼프가 입에 들어갑니다. 매시는 그들이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싸움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자신도 10번 맞추기 게임에 참가하겠다며 실바에게 받아치라고 말합니다. 한편 친구들은 정갈을 해치우지만
랜스는 메시가 괜찮을지 걱정합니다. 레몬은 입학시험 때도 이겼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랜스는 마법사의 종류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학문적이고 지원에 중점을 둔 백마법사와 전투에 집중하는 정마법사가 있으며 메시는 지금까지 백마법사와만 싸웠습니다. 그는 메시가 1학년이 지난 정마법사와 싸운다면 그를 능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바는 메시가 괜히 강한 척한다고 생각하며 강한 척하는 약자들을 위선자로 여기고 그들의 길을 꺾는 것을 재밌어한다고 말합니다. 바렛의 마법의 망토가 약간 그을린 것을 보고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메시가 돌진하자 간신히 받아냅니다. 메시는 뒤로 밀려나고 실바는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1학년 때 2개의 금화를 벌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메시를 향해 마법을 시전하고 메시는 얻어맞지만 결국 실바의 마법을 잡아 손으로 부숩니다. 메슈가 삼두근 마법을 사용하려 하자 실바는 그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실바가 철주로 계속 공격하지만 메슈는 피하며 철주들을 박살낸다. 메슈의 주먹이 실바에게 적중하고 실바는 나라가 온몸에서 피를 흘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위아해한다. 이 학년생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마법이라고 생각하며 실바가 반격하지만 메슈는 그것을 박살내고 또 한 번 실바를 공격한다. 실바는 무릎을 꿇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더 이상 공격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메슈는 갑자기 물러서서 자리에 앉는다. 실바는 메슈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메슈는 아직 공격이 8번 남았다고 말한다. 메슈는 다시 일어서며 다음 공격 준비가 되었냐고 묻지만 실바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계획을 세우려 애쓰던 순간 거대한 정갈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정갈의 머리에는 별 모양의 돌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정갈이 매우 강하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바는 마슈가 정갈과 싸우는 사이에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슈는 한 방에 정갈을 날려버리고 시간이 없다며 별 모양의 돌을 떨어뜨렸다. 실바는 마슈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지만 마슈는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추고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소녀는 당황하며 울먹이며 실바에게 강제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마슈는 괜찮다고 말했고 소녀는 남자들은 조종하기 너무 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슈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평등을 믿는다고 말했고 베럿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마슈는 친구들을 만났고 레몬은 그의 멍투성이 모습에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피는 별돌 정갈까지 이겼다며 감탄하고 그게 은화 2개 값이라고 말한다. 레몬은 그가 간호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베릿도 살펴본다. 그는 그녀에게 순식간에 매료되고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그가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베릿은 일에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마시에게 사과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하지만 마시는 그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베릿은 즉시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친절하게 구는데 모든 걸 쏟았다고 말한다. 마시의 주머니가 갑자기 빛나고 그의 은하들이 합쳐져 금화가 된다. 랜스는 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랭 기숙사가 그들의 동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바가 그들을 뒤쫓았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랭 기숙사가 기본적으로 슬리데린과 같다고 설명하며 출생과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마법국의 잡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랑 도미토리의 엘리트 학생들인 마기아 루푸스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메시는 자신이 그들이 기숙사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말하고 피는 그에게 분류식을 상기시켜준다. 그들이 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유니콘 해골에 의해 분류되었던 장면이 나온다. 학생들은 해골의 뿔을 잡고 해골은 그들의 마음을 읽어 적절한 기숙사에 배정한다. 하지만 메시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해골은 그가 크림 퍼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학생 분류에 어려움을 겪자 해골은 당황한다. 해골은 그의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만 크림 퍼프밖에 없다. 그리고 크림 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들러 기숙사에 속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가 기숙사 최고의 학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바는 그들의 하수인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는 마시에게 동전을 가지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자신의 기숙사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수업을 찾다가 길을 잃습니다. 그는 방문을 발견하고 미는 문인지 당기는 문인지 고민하며 어떻게 열지 생각합니다.
한편 실바는 자신의 실패를 사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랭 기숙사의 리더는 아벨이라는 이름이며 그는 소름 끼치는 인형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임무는 세상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실바는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를 졸개로도 부족하다며 그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형이 일어서서 줄을 서고 아벨은 자신이 다음 신성한 성견자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인형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쇼가 갑자기 나타나 다른 문을 부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벨이 인형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벨은 마쇼가 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왜 신성한 성견자가 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마쇼는 단지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지만 현실 세계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그가 어리석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약한 자와 마법 없는 사람들을 없애는 덕분에 인류가 번영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사회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짐승이라고 말하며 자연 질서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쇼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도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그의 금화와 맞바꿔 그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메시는 거절한다. 아벨은 인형 중 하나로 공격하지만 메시는 피하며 다리로 반격해 인형의 줄을 끊고 인형은 실바로 돌아온다. 갑자기 다른 인형이 메시를 잡는다. 인형은 그의 동전을 낚아채 아벨에게 던진다. 메시는 기둥에 내던져지지만 다시 일어서며 자신의 인형을 약하다고 부른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갑자기 아벨의 머리를 밟자 아벨을 의무실로 데려가기로 한다. 아벨은 그가 자신의 동전을 포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메시는 단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자신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메시는 실바와 함께 떠나지만 아벨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자신의 인형 단추가 빠진 것을 알아채고 마시의 동전 대신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 학생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인형이 동전을 튕기는 순간 마시는 인형의 단추를 찢어 놀라운 속도로 뱉어냈고 공중에서 동전을 맞춰 자신의 동전을 되찾았다. 소녀는 믿을 수 없어 하고 아벨은 마시에게 흥미를 느낀다. 응급실에서 실바는 갑자기 깨어나 인형이 된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한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서 운동하고 있는 마시를 보고 그가 자신을 구했음을 깨닫는다. 단지 적이었던 자신을 왜 구했냐고 묻자 마시는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모두가 공경에 처한 것이라고 말한다. 실바가 괜찮은 것을 확인한 마시는 떠나려 하고 실바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한편 메시의 기숙사 방에서는 랜스와 베럿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랜스는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베럿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레몬은 앞머리가 있는 남자를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피는 그들이 자신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베럿은 랜스를 보며 그의 잘생긴 외모 덕분에 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화를 낸다. 랜스는 그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며 두 사람은 싸울 준비를 하지만 메시가 갑자기 들어와 방 안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말라고 한다. 메시는 크림퍼프를 먹으며 평화로운 하루라고 생각한다. 레몬이 갑자기 나타나 큰 뉴스가 있다며 그들을 마법 저울로 데려간다. 저울에는 각 기숙사가 가지고 있는 금화의 개수가 표시되는데 랭 기숙사는 이미 15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올더와 오르카 기숙사는 각각 1개밖에 없다. 랭 기숙사가 다른 기숙사의 금화를 가져가고 있으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올더 기숙사의 모든 고학년들은 인턴십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런 속도라면 랭 기숙사가 다음 신성한 예지자를 얻게 될 거야. 번골의 기숙사는 연구에 너무 바빠서 랭 기숙사를 막는 건 그들 몫이야. 그들은 랭 기숙사 학생들을 압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흥분해. 하지만 매슈는 올빼미 오두막에 가게 되고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에 일주일 동안 올빼미 오두막을 청소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올빼미들이 그를 쪼고 그는 그들이 방금 흥분했던 것을 떠올려. 랜스는 그에게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랭 기숙사 학생들이 그가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노릴지도 모르니 그걸 기회 삼아 그들을 사냥할 수 있다고 말해. 하지만 매슈는 그가 그저 걱정만 한다고 생각해. 한편 두 명의 랭 기숙사 학생이 매슈의 동전을 빼앗을 준비를 하며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 올빼미들이 매슈를 계속 쪼고 갑자기 그의 아래에 물이 나타나 그가 빠지자 랜스는 거대한 회전 칼날을 피합니다. 매시는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두 명의 랑 학생들이 자신들을 앤드류와 실리라고 소개하며 마기아 루푸스의 6번째와 7번째 송곳니라고 말하고 금화를 걸고 싸움을 신청합니다. 매시는 물에 가라앉으며 자신은 수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앤드류는 상어로 변신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어 매시를 쫓고 실리는 랜스와 맞서게 됩니다.
실리는 칼로 공격하지만 랜스는 회전 칼날을 조종하는 그의 마법이 자신의 중력 마법에 비해 꽤 약하다고 생각하며 피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려는 순간 올빼미들에게 시선이 분산됩니다. 그는 또 다른 공격을 피하고 주문을 외우려고 집중하지만 올빼미를 해치지 말라고 말하는 여동생을 떠올립니다. 실리는 이중 칼날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랜스는 자신의 뒤에 있는 올빼미들을 알아차리고 결국 공격을 맞습니다. 실리는 랜스의 지팡이가 목련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가 중력 마법에 특화된 크라운 가문 출신임을 알아챕니다. 크라운 가문이 아들이 가출했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는 랜스가 너무 약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크라운 가문 출신을 이겨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랜스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성한 땅에 떨어뜨립니다. 실리는 실망하고 삼중날검으로 랜스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올빼미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랜스는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날검을 부숩니다. 올빼미들이 방해가 되었기에 삽을 떨어뜨려 사료 자루를 찢고 모든 올빼미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고 말합니다. 실리는 최강의 칼날을 사용하지만 랜스는 중력으로 그를 간단히 제압합니다. 둘 다 이중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차이에 실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랜스는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싸우는 자와는 달리 자신은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한편 앤드류는 마슈를 자신의 해역에 가둔 것에 대해 자랑하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슈는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고 앤드류는 그 속도에 충격을 받아 무엇인지조차 볼 수 없습니다. 앤드류는 착각인가 싶지만 마슈는 다시 한번 그의 옆을 빠르게 지나칩니다. 앤드류는 마슈가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마슈는 수영하는 법을 터득했다며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마슈는 계속해서 그의 주위를 헤엄쳐 다니고 앤드류는 자신이 사냥당하는 기분이 들어 다른 마법을 사용하여 더 괴물 같은 형태로 변신하지만 마슈는 그에게 부딪히며 헤엄치면서 계속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앤드류는 공격을 감당할 수 없고 마슈는 결국 해역에서 탈출합니다. 랜스는 그들의 코인을 가져가고 그들은 마기아 루푸스의 일원치고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그들의 또 다른 일원이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그는 그 둘을 제치고 지나가고 랜스는 중력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의 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메시는 즉시 장비를 착용하고 전속력으로 돌진하지만 그 남자는 그를 피해냅니다. 랜스는 그가 어떤 종류의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는지 위하여하지만 그 남자는 마법병을 사용하여 동료들을 모읍니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걸어가자 그의 가면이 금이 가고 그는 메시의 공격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마법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는지 생각하며 그들이 같은 종류인지 궁금해합니다. 밤에 우리는 그가 오르카 기숙사 학생에게 금화를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학생이 마그마 마범으로 공격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쉽게 학생을 물리쳐버립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 학생 복장을 한 인형이 학교를 배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날 랜스는 마기아 루푸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합니다. 각 기숙사의 위치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랜스는 랑 기숙사를 찾아가 코인을 빼앗는 공격적인 방법을 제안하지만 메시는 크림 퍼프 만드느라 바쁩니다. 랜스는 그에게 새 로브를 건네주고 메시는 뒷면에 로고가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랜스는 그것이 아들러의 표식이라며 자신이 그 기숙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레몬이 뛰어들어와 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양호실에서 만나고 그가 완전히 지쳐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톰은 자신이 어떻게 양호실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평소에 풀가동으로 인생을 살아서 늘 잠들면 꿈을 꾸지 않는데 어젯밤에는 어두운 상자에 갇혀 의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레몬은 톰의 상태를 묻고 톰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같다며 마력이 모두 소진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학생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은 마법국에서 교장 선생님을 부르러 간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레몬은 마슈에게 크림 퍼프 부적을 건네주며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마슈가 자신을 꿈에서 만날 것을 상상하며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날 밤 늦게 랜스와 마슈는 랭 기숙사를 찾아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베릭과 핀이 합류하지만
랜스는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 위하여합니다. 베릿은 동전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고 피는 그냥 방에 혼자 남고 싶지 않습니다. 탐험하던 중 레몬을 발견하고 바렛은 레몬에게 달려가지만 랜스는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 레몬의 몸이 비틀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인형이 되어버렸지만 다른 이들은 레몬의 시선을 피한다. 레몬은 계속 걸어가고 바렛은 인형이 된 레몬을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레몬을 쫓아가기로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막다른 길에 막힌다. 피는 레몬의 몸에서 나는 균열 소리를 듣고 랜스는 레벨리오 주문을 사용하여 숨겨진 문을 찾아낸다. 랜스는 문을 열려면 다른 주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바렛은 화염구를 사용하여 문을 부수려고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한다. 하지만 메시는 갑옷 한 벌을 집어 문 옆에 던져 문을 부수고 검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발로 밟고 문을 학교에서 날려버리고 지붕에 거대한 구멍을 낸다. 랜스는 마기와 루푸스가 아마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마슈는 자신의 행운의 부적을 보며 레몬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행은 안으로 들어가고 학교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들은 터널 끝에서 빛을 보고 경기장으로 나옵니다. 게츠쿠라는 학생이 나타나 계속 가려면 그를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랜스가 싸우려고 하지만 바렛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원한이 있다며 나섭니다. 바렛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쉬울지에 대해 횡설수설하지만 게츠쿠는 그가 단지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팡이를 장미 채찍으로 변형시키고 두 사람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편 마법국에서는 왈베르크 교장이 국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왈베르크는 자신이 심각한 문제로 불려왔음을 알고 있고 국장은 사형수 중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6명이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밝힙니다. 경비병들은 모두 학살당했고 무고한 제로라 알려진 자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바렛은 화구로 공격하지만 그것은 게츠쿠의 덩굴에 막힙니다. 덩굴이 휘둘러지고 바렛은 간신히 피합니다. 하지만 바렛은 여전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화구 공격을 퍼붓지만 화구들은 게츠쿠 주변에 떨어져 표식만 남깁니다. 바렛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며 그들의 힘이 평소의 5배라고 합니다. 게츠쿠는 어처구니없는 함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렛은 그가 틀림없이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츠쿠는 바렛이 자신을 함정으로 유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장미 채찍으로 공격합니다. 바렛은 방어하려 하지만 그의 화구는 별로 효과가 없고 덩굴에 맞습니다. 바렛이 붙잡히고 지팡이까지 떨어뜨립니다. 게스쿠는 덩굴에 가시를 도단하게 하여 바렛을 찌릅니다. 게스쿠는 싸움이 끝났다며 바렛을 끝장내려 하지만 바렛은 함정 카드를 발동하고 표식 중 하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게스쿠의 지팡이가 부서지고 바렛은 표식을 밟으란 말은 한 적 없다며 자신의 마법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남은 표식들을 활성화하고 게스쿠는 자신 같은 자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표식들이 폭발하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핀이 그를 축하하고 바렛은 다음 상대와의 대결에 들뜁니다. 하지만 게스쿠는 패배했음에도 포즈를 취하고 갑자기 그룹이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메시가 크림 펌프를 구하려 하지만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래층 바닥에 떨어지고 모두 흩어진 것 같습니다. 랜스는 갑자기 엄청난 기운을 느끼고 마기와 루푸스의 셋째 송곳니 마텔과 마주하게 됩니다. 베럿과 피는 함께 착지하고 넷째와 다섯째 송곳니인 마일로와 러브를 만납니다. 피는 절망하지만 베럿은 자신이 주인공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편 메시는 어두운 방에 떨어져 친구들의 행방을 궁금해합니다. 방이 환해지고 마기와 루푸스의 둘째 송곳니 레이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가면 쓴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지난 만남에서 메시의 움직임을 칭찬하지만 메시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하고 메시는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 같아 걱정합니다. 마텔이 자신의 세계에서는 힘이 전부이며 약자는 무가치하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랜스는 관심 없다는 듯 중력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마텔은 진흙으로 변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마텔은 여러 개의 분신과 함께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중력 마법이 흥미롭다고 말하며 공격합니다. 랜스는 마법으로 분신들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지만 마텔은 소용없다며 진흙이 다시 형태를 바꿔 창처럼 공격해오고 랜스는 간신히 피합니다. 랜스는 분신들을 멈추려면 진짜 몸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법으로 전체 지역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텔은 다시 그의 뒤에 나타나 진흙으로 그를 붙잡고 굳어진 진흙공을 퍼붓듯이 공격합니다. 마텔은 랜스의 실력을 인정하지만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며 마기아 루푸스에 들어올 것을 제안합니다. 마텔은 마법사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주변 사람에 따라 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아들러 기숙사의 모든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랜스에게 그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수준만 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기아 루푸스가 가진 재능과 최고의 교육, 도구, 그리고 무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랜스는 비웃으며 자신의 힘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마텔을 하찮게 여깁니다. 랜스는 마범으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마텔을 벽으로 날려보냅니다. 마텔은 진흙으로 폭발하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방을 진흙으로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닥에 내리쳐서 공격하는 중력 마법에 대항하여 마텔은 자신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랜스는 갑자기 돌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마텔은 랜스가 자신의 속임수를 간파했음을 깨닫습니다. 마텔은 숨는 것을 그만두고 랜스는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텔은 다른 학생들에게서 추출한 마법 에센스 약병을 꺼내면서 그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약을 마시자 힘이 솟구치고 세컨데스라는 그의 마법의 고급 형태를 사용한다. 그는 거대한 악마 진흙 괴물을 만들어내고 마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컨데스 마법은 더블 라이너들만이, 그것도 소수의 자격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마텔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자신의 가치는 오로지 마법 재능에 달려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해왔다. 그는 이 수준의 마법을 터득했으니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란스에게는 다른 실패자들과 어울리니 결코 자신만큼 강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란스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마슈를 만난 덕분에 실력이 향상된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도 세컨데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텔의 괴물을 에워싸는 중력 기둥을 만들어낸다. 괴물은 각 기둥의 중력에 의해 사방에서 끌어당겨지고 란스는 괴물 위에 하나 더 만들어내 괴물을 산산조각 낸다. 마텔은 패배를 믿을 수 없었고 무엇을 성취하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말이 옳았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랜스가 갑자기 자신이 찾은 마텔의 책을 던져주며 책이 너무 낡은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랜스는 자신의 가족이 지위와 사회적 신분으로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마텔도 비슷하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고 싶어 했고 최선을 다하려 했던 여동생을 생각하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텔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의 노력은 존중하고 친구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한편 레이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봐 걱정하는 매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레이저는 둘 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며 둘은 싸울 준비를 한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매시는 발차기로 레이저를 밀쳐내지만 레이저는 순식간에 매시를 지나치며 그를 베어버린다. 레이저는 속도를 증폭시키는 마법을 보여주며 매시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며 둘은 다른 차원에 있다고 말한다. 매시는 포기하지 않고 레이저는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그의 꿈을 비슷한 처지인 자신에게 역겹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운이 좋았다. 그는 매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력이 고갈되어 30분 후에는 자신처럼 마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매시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맹세하고 레이저는 마법을 전력으로 사용하며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매시를 계속해서 베어낸다. 매시는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하고 결국 배를 찔립니다. 레이저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아무도 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매시가 복근을 긴장시키자 그의 칼이 멈춥니다. 이를 틈타 매시는 레이저를 붙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아 가면을 부수고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의 눈은 빨갛지만 매시는 그저 충혈되었다고 생각하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레이저는 자신의 눈이 악의 눈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든 마법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악마의 힘으로 여겨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매시는 자신의 눈이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며 사과하고 레이저는 자신이 모든 마법사들의 천적이기에 평생 두려움과 멸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조차 그를 두려워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둔 매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두 번째 마법을 발동하여 그들 주위에 장을 생성하고 마슈의 몸에 화살이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레이저는 또 다른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며
그 장 안에서는 마슈의 속도가 빨려 자신에게 전달되므로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슈는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고 레이저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마슈는 바닥을 내리쳐 바닥을 갈라 레이저의 검을 부숩니다. 레이저는 바닥을 갈라 자신의 움직임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물러설까 생각하지만 마슈가 그의 발을 밟아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슈는 근육 마법을 발동하여 파괴적인 일격을 가해 레이저를 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마법이 풀리고 마슈는 그를 쫓아가 등을 걷어찹니다. 그는 날아가지만 만약 자신이 진다면 살아갈 이유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맞서 싸우려 하지만 두 사람이 격돌하는 와중에 메시가 그의 칼을 잡고 그를 벽에 내던지고 온갖 곳으로 내던지며 마무리로 제압기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는 바닥에 쓰러져 평범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악은 어린 시절에 나타났고 부모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를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모조차 그를 죽이려 했고 그는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구로 이용당했을지라도 에이블에게서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지만 이제 실패했으니 다시 원치 않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메시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고 레이저의 친구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감정이 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그의 친절에 대한 감사로 에이블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메슈는 경고에 감사하지만 계속 가기로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다음에 만나면 크림 퍼플을 함께 먹자고 제안합니다. 바렛과 피는 마일로와 러브와 대결하지만 다른 학생이 비밀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봅니다. 러브는 둘 다 단독 행동가라고 생각하며 상대하기 쉽다고 여기고 마일로는 그녀에게 맡기고 메슈를 찾으러 갑니다. 러브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을 좋아하는지 묻지만 바렛과 피는 그녀를 전혀 모른다며 이상하게 여기자 그녀는 대신 자신이 귀여운지 묻기 시작합니다. 바렛은 그녀가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가 완전히 자신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레몬이 이미 자신의 약혼녀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할 수 없다고 하자 러브는 즉시 그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바렛은 그녀의 급격한 변화에 충격을 받고 러브는 토네이도 마법으로 공격한다. 바렛은 화구로 반격하지만 두 사람의 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브는 모든 여자는 여왕이라며 자신이 귀엽다고 말해주고 시중들지 못하는 남자는 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바렛은 그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러브는 다시 한번 그에게 호감이 있는지 묻는다. 바렛은 이미 레몬이 있다며 저항하려 하고 피는 대자비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바렛은 러브의 토네이도 마법에 맞아 날아간다. 러브는 아버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누구든 죽여도 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바렛은 다시 일어서서 화구로 공격한다. 러브는 그의 마법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지만 화구는 빗나가 연막을 만든다. 베럿이 지팡이를 향해 몸을 날리지만 러브가 그를 날려버리고 쓰러뜨린다. 러브는 마일로의 능력이 특정 목표물을 돌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다. 목표물은 문을 연 사람이므로 30분 안에 마일로를 물리치고 막지 못하면 메시가 돌이 될 것이다. 러브는 베럿을 토네이도 우리에 가두고 탈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베럿은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러브는 친구들이 너무 약해서 메시가 안쓰럽고 아벨과 맞서 싸우려는 그를 어리석다고 부른다. 베럿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낡은 빗자루처럼 대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그의 누나가 그를 위해 맞서선다. 누나는 그에게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친구,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줄 친구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런 친구를 붙잡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이다. 그는 마시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나섰는지 생각하며 러브가 자신의 친구를 조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러브가 핀을 끝장낼 것처럼 다가가자 베릿이 그녀의 토네이도 우리에서 풀려난다. 러브는 그가 자신의 마법을 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토네이도로 공격하지만 베릿은 쉽게 그것을 무효화한다. 그녀는 그의 힘이 갑자기 어떻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머리에 있는 낙인을 알아본다. 그것은 수호의 십자가로 일부 아이들이 타고나는 것으로 감정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마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 악마로 여겨진다. 베릿은 경기장 주변에 수많은 화구를 만들어내며
친구를 모욕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한다. 러브는 당황하고 베릿은 화구로 공격하며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주장한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지만 연기가 거치자 그는 고의로 빗맞춘 것 같고 여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다. 러브는 그의 자비에 감사하고 피는 그가 혼자서 그녀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는 바렛을 칭찬하지만 갑자기 그의 뒤에 돌머리가 나타나고 바렛은 그를 밀쳐 공격을 막습니다. 밀로가 돌아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러브는 패배를 사과합니다. 바렛은 밀로가 마슈를 돌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에 기뻐하지만 밀로는 그들을 압도하려고 여러 개의 돌손을 소환하여 공격합니다. 바렛은 자신이 쓰러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러브는 밀로가 마기아 루푸스 1학년 중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천재라고 부르며 그들에게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려 하지만 밀로는 갑자기 칼에 찔려 날아갑니다. 피는 그 칼을 알아보고 밀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전 학년의 신성한 예지자 레인과 맞서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올더 기숙사의 에이스이자 핀의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일로는 그저 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하려 합니다. 그는 돌머리로 공격하지만 레인은 가볍게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레인은 쓸 수 없이 많은 검을 소환하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모든 검으로 마일로를 공격합니다. 베릿은 신성한 예지자의 힘에 놀라고 러브는 즉시 랭도룸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마일로는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쁜 짓을 강요당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행동이 말보다 크다고 말하며 그를 믿지 않고 그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계속 발로 밟습니다. 베릿은 그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정말 같은 편인지 위하여합니다. 레이는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그들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러브는 재빨리 도망친다. 신문 후 레이는 지하 감옥 더 깊숙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가 무죄 제로에 대한 단서를 얻었기에 교장 왈버그에 의해 파견되었고 그의 졸개들이 이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들이 마법 능력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크림 퍼프를 먹고 있는 마슈와 마주치고 레이는 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는 마슈가 졸개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가 정말 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마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미를 소환한다. 레이는 검으로 공격하지만 마슈는 그것을 쉽게 잡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다. 거미는 그의 마법력이 제로임을 감지하고 버그라고 생각하여 레이는 다시 공격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힘의 3%로. 공격은 마슈에게 적중하지만 그는 결국 검을 위자로 만들어버린다. 거미는 여전히 마법력이 제로라고 감지하지만 레이는 그를 한 번 더 시험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힘의 10%로 공격하고 거미는 마슈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스윙 연습을 하고 번트 자세를 취합니다. 그는 모든 칼을 번트로 쳐내고 모든 칼이 땅에 떨어집니다. 레이는 그의 이름을 묻고 마슈가 이름을 말하자 레이는 왈버그가 독특한 신입생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레이는 그에게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마슈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레이는 미안해하며 마슈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마법 손수건을 줍니다. 마슈는 그가 토끼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물건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레이는 아벨에 대해 경고하고 마슈는 그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합니다. 레이는 왈버그가 다음 신이 예지자 디바인 비저너리가 되겠다는 그의 목표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아벨과 대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힙니다. 레이는 그가 신이 예지자가 되는 목표를 지지하며 강력한 동맹을 더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마슈에게 아벨의 둔한 마법에 대해 경고하며 마슈에게는 마법이 없으니 힘들 거라고 말하지만 마슈는 자신에게 마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는 할 일이 있다며 그에게 행운을 빌고 마슈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레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한다. 마슈가 친구를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심지어 형까지 구했던 이야기를 왈버그가 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레이는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를 응원한다. 마슈는 마지막 방을 찾고 문을 밀어야 할지 당겨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정답을 맞히지만 레몬을 생각하며 결국 문을 날려버린다. 아벨은 그가 문에 대해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냐고 묻고 마슈는 그냥 두드리려고 했다고 말한다. 아벨은 그가 레이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에 놀라며 레인만이 레이저의 악의 눈에 맞설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벨은 그가 신성한 성견자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아벨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아벨이 자신을 동등한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강하다고 생각하자 안도하는데 마슈는 열등한 자들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떠올립니다.
그는 약자들이 그들의 친절함을 이용하여 더 많은 권리를 얻고 전체적으로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모두 없애고 싶어 합니다. 마슈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아벨은 그들을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또한 저성과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들도 그의 목록에 포함시키지만 마슈는 번데드가 자신을 받아들였던 것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백덤블링을 하고 번데드는 그에게 첫 크림 퍼프를 맛보게 해줍니다. 그는 번데드가 자신을 아들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마슈는 자신이 아벨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벨은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를 멍청하다고 부르고 그의 열등한 유전자는 제거되어야 한다며 꼭두각시들을 보내 공격하게 합니다. 러브가 아벨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에 안도하지만 아벨 방문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마시가 아벨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다. 마시는 인형 하나를 박살내지만 그 안에서 산성액이 쏟아져 나오고 아벨은 마시에게 더 조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시는 부순 인형의 머리를 잡는다. 러브는 마시가 산성 인형들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마시는 인형 머리를 던져 한 방에 모든 산성 인형들을 쓰러뜨린다. 러브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마시는 아벨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또한 아벨이 레몬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벨은 더 강력한 인형들을 소환하며 자신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아벨은 마시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형들이 날아가고 아벨은 마시가 지난 만남 이후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시는 자신이 이기면 레몬을 풀어주라고 요구한다. 아벨은 마슈가 허풍만은 아니라는 데 감탄하지만 마슈 자신을 가장 강력한 인형으로 사용하며 마슈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놀란다. 마슈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그의 몸에 붙은 줄이 보인다. 마슈는 스스로 목을 조르기 시작하지만 줄이 갑자기 끊어지고 아벨은 너무 일방적이었다며 그런 조악한 수법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 대신 그는 포획하여 인형으로 만든 핀을 꺼낸다. 그는 벨이 또 포획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쓸모가 없었기에 핀이 오락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핀을 공격하도록 보내지만 마슈는 공격을 막는다. 하지만 아벨은 핀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 막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마슈는 얻어맞기 시작하고 아벨은 그에게 핀을 직접 처리할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은 아니라고 말한다. 메시는 계속 공격을 받지만 핀의 도끼는 부러지고 메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는 금화를 꺼내고 아벨은 그가 마침내 금화를 건넬 준비가 된 건지 궁금해한다. 메시는 그에게 금화를 던지지만 그것은 핀을 조종하는 끈을 자르고 핀은 인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금화는 메시에게 돌아오고 그는 금화가 자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아벨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메시를 다시 조종하며 더 이상 장난칠 시간이 아니라고 결정한다. 메시는 저항하려 하지만 아벨은 소용없다고 말하며 인간이 자신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한다. 메시는 자신의 친구들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한 발짝 내디디며 아벨의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린다. 메시는 자세를 잡고 아벨은 메시를 막으려고 애쓰지만 메시는 풀려나 아벨의 얼굴을 강타한다. 하지만 아벨이 자신의 기술을 발동시키자 마슈는 인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마슈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 마법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만 마슈는 완전히 인형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마슈의 동전을 가져가려 하지만 그것은 크림 퍼프였고 아벨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주먹을 맞고 마슈는 인간으로 돌아와 자신의 크림 퍼프가 괜찮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인형 마법이 뇌의 전기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마슈가 인형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이 척수 반사였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손을 빼거나 무릎을 쳤을 때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거치지 않고 외부 위협에 빠르게 반응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슈의 크림 퍼프를 가져가는 것이 반사작용의 계기가 되었고 러브는 크림 퍼프가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마슈를 인지하고 다른 학생들에게서 빼앗은 마법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두 번째 마법을 발동하여 거대한 인형을 소환하고 그것은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 인형이 보이지 않는 실을 만들어 접촉하는 순간 몸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리는 자신도 공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아벨은 자신의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일단 인형이 된 후에는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라고 한다. 실이 내려와 전체 지역을 뒤덮고
아벨은 마슈에게 자신의 최고 기술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인형은 어떻게든 파괴되고 마슈는 무사한 모습을 드러낸다. 아벨은 그가 어떻게 아직 인간인지 위하해하고 마슈는 그저 실을 찢었다고 말한다. 아벨은 실이 내려올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막을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브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마슈가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여서 현이 다른 시간에 자신에게 닿도록 했음을 알게 됩니다. 왼쪽에 현이 닿는 순간 그는 오른손에 제어력이 남아있을 때 즉시 그것을 찢었습니다. 러브는 그의 미친 전략을 믿을 수 없고 아벨은 마슈가 인간인지 의심합니다. 그는 인형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마슈는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아벨의 뒤에 나타납니다. 마슈는 그를 붙잡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아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아벨의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었고 귀족이었지만 평민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단지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칼에 찔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 모든 음식을 독차지하려 했고 그녀가 저항하자 결국 그녀를 칼로 찔렀습니다. 인류애를 믿었던 그녀가 빼앗기자 아벨은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만을 품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지만 마슈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악인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마슈는 승리 후 레몬의 위치를 요구하고 아벨은 모든 학생들을 풀어줍니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점에서 아벨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마슈는 생각합니다. 아벨은 마법을 풀고 레몬을 드러내고 마슈는 그녀를 받아 안습니다. 핀이 의식을 되찾고 세 사람은 재회의 기쁨에 젖습니다. 모두 축하하며 핀과 레몬은 마슈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핀은 눈물을 흘리며 메시에게 감사를 표하고 레몬은 핀을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베럿도 기어서 다가와 자신도 도왔다고 말하고 그들은 함께 축하를 계속합니다. 에이벨은 그런 바보들에게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핀은 랜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랜스가 나오고 그는 레인을 만납니다. 랜스는 갑자기 그의 공격을 막고 레인은 그의 마법을 반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의 거미 동료는 그의 힘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히고 사실 랜스가 아니라 이노센트 제로의 동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레인이 어떻게 자신의 변장을 간파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레인은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하며 먼저 공격합니다. 레인은 이노센트 제로가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밝힙니다. 아벨은 그들을 도와 찾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으므로 그를 죽이러 갑니다. 레인이 그를 뒤쫓으려 하지만 거대한 칼에 막힙니다. 그 남자는 앞서 나가고 레인은 다른 상대와 맞서게 되지만 그들을 향해 가는 남자가 신성한 예지자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마시와 그의 친구들을 걱정합니다. 번데드와 브래드는 마시가 학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마법이 없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번데드는 브래드가 왜 일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출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마시와 그의 친구들은 계속 축하하며 아벨은 그들이 얼마나 더 뒹굴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마시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비우고 친구들은 모든 것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형이었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범죄자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그 남자는 그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바렛은 그와 싸울까 생각하지만 그의 강력한 힘을 순식간에 감지합니다. 그 남자는 아벨에게 다가가고 그의 이름이 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벨이 누군가에게 졌다는 것을 알아채고 학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아벨을 비참하다고 부릅니다. 셀은 교장 선생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갑자기 아벨의 손을 조종하고 아벨은 스스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셀은 그들이 찾던 사람을 찾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죽어가려는 순간 마슈가 슈크림 푸프가 담긴 접시를 들고 돌아와 축하를 이어갑니다. 친구들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리고 갑자기 파리가 그의 코에 내려앉습니다. 코가 간지러워 마슈는 재채기를 하고 셀에게 크림 퍼프를 던집니다. 친구들은 우연이었는지 위아해하고 아벨은 겨우 풀려납니다. 마슈는 크림 퍼프를 돌려달라고 하고 친구들은 그게 마슈가 생각하는 전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셀은 크림 퍼프를 바닥에 던져 마슈를 놀라게 하고
셀은 갑자기 두통을 느끼며 마슈가 자신이 찾던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셀은 아벨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일을 끝내기로 합니다. 셀은 아벨을 끝장낼 준비를 하고 마슈는 아벨을 구하려 하지만 레이저가 갑자기 나타나 아벨을 보호합니다. 마슈가 달려가고 레이저는 사과하며 마슈와 함께 크림퍼플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메시는 그에게 마법 손수건을 돌려주고 셀은 자신의 공격이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마법을 걸기 직전 메시가 자신에게 돌을 던져 마법의 궤적을 바꿨다는 것을 깨닫는다. 메시는 그에게 맞서며 땅을 내리쳐 돌 하나를 셀에게 차 올린다. 셀이 돌을 잡고 핥기 시작하자 모두 놀란다. 메시는 그저 돌을 핥는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셀은 레이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메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셀은 마법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메시는 주먹으로 그것을 박살낸다. 셀은 메시가 허풍만 떠는 건 아닌지 위아해하며 마법을 결합하여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메시는 맞는다. 에이벨은 둘 사이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메시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고 셀은 자신들보다 우월하며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셀은 계속 공격을 퍼붓지만 마슈는 계속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벨은 레이저가 자신을 구한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슈는 레이저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레이저는 항상 혼자였지만 아벨은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필요로 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마슈는 자신이 레이저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어머니께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슈는 계속 싸우고 레이저가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랐지만 자신을 받아준 아벨을 만나면서 마침내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벨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도망치라고 말하고 아벨은 그의 어머니처럼 그가 고결하다고 생각한다. 메시는 수비에 몰리고 셀은 그게 그의 전부인지 궁금해한다. 아벨은 메시가 셀에게 접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셀은 지루해지기 시작하여 더 큰 발사체로 공격한다. 메시에게 상황이 나빠지지만 아벨의 인형이 갑자기 그를 보호한다. 아벨은 인형을 공격하도록 보내지만 셀은 마법으로 쉽게 부숴버린다. 그는 아벨에게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한 머리가 갑자기 움직이며 메시가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메시는 셀의 얼굴을 강타한다. 셀은 갑옷으로 보호되지만 메시가 그것을 손상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메시가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거울을 꺼내면서 상관없다고 말한다. 베릿은 그것이 어떤 마법도 반사할 수 있는 마법 아이템인 주문반사 거울임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마법사들 사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템입니다. 베릿은 마슈에게 경고하지만 셀은 마슈에게 최선을 다해 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법에 짓눌릴 거라고 말하지만 마슈는 그걸 박살냅니다. 마슈의 힘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친구들은 충격에 빠지고 그의 과거 업적들을 떠올리며 그를 동화 속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셀은 마슈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지만 갑자기 자신의 손에 생기는 흔적을 발견하고 마슈가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갑자기 방이 산산조각 나고 거대한 두 손이 나타납니다. 셀은 급한 볼 일이 있다며 하지만 마슈에게 곧 다시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셀이 사라지고 마슈는 모든 것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블은 레이저와 함께 의무실로 향하고 레이저는 다음에 마슈를 만날 때 슈크림 퍼플을 함께 먹기를 바랍니다. 에이블은 마슈에게 감사를 표하며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다. 마슈의 친구들이 그에게 합류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마법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가 문제에 휘말릴까봐 걱정하고 마슈는 마법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비밀을 보호하기로 결심하지만 다른 학생 중 한 명이 깨어나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마법이 없는 사람이 학교에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마슈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계획이다. 마슈는 마침내 자신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친구들은 그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마슈는 크림 퍼플을 먹기에 완벽한 시간이라고 결정한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난다. 2024년 새로운 시즌을 기대해주세요.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